동안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가업 상속 공제 요건 및 사후 관리. 저번 시간에 가업 증여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가업 증여, 가업 상속, 창업 특례 이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또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것은 이제 일단 상속세 계산 구조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상속세 계산 구조는 총 상속 재산가액에다가 공익법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증여, 그 전에 10년 전에 증여한 거,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직계 존비속 이해, 직계 존비속 경우는 10년, 직계 존비속 이해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것, 또 상속세 납부에 포함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이 가업상속공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도 상속공제 해주는데, 세율은 뭐 1억까지 10%, 5억, 10억, 20, 30억까지, 30억 초과는 30%죠.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는 이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는 빼고, 증여일 전 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만원, 직계 비속도 5천,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죠.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가세 특례인데 그 전에 이건 했던 거죠. 가업 상속 공제는 오늘 할 건데 이거는 상증법에 따른 겁니다. 이건 돌아가신 후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하기 때문에 사후 지원이고, 최대 500억, 30년 이상 사업 영유할 경우에, 그래서 이 가업 승계 증여세 같은 경우는 생전, 사전에 증여하는 거죠. 이거는 100억까지, 주식이니까 기업만 해당됩니다. 왼쪽 가업 상속은 개인도 해당되고요. 5억을 공제해서 30억까지 10%, 30억에서 100억 초과된 것은 20% 저율로 가세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이죠. 가업 상속 공제는 돌아가실 때 요건이 맞은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을 10년에서 20년인 경우는 200억, 20년에서 30년인 경우는 300억, 30년 이상은 500억입니다. 그래서 20년을 채우면 300억이 되겠죠. 그래서 19년이냐 20년에 따라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9년의 경우에는 뭐 200억, 20년의 경우는 300억이니까.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인데요. 일단 계속 경영을 해야 되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기업하고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업종, 매출액, 독립성, 자산 총액이 요건이 되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요건이죠.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 최대 주주 50%, 상장법인은 30%. 근데 이걸 좀 높다고 하는데 50% 이상. 근데 비상장에서는 50% 이상이 많아요. 그러나 뭐 30%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종이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그리고 대표로, 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돼요. 가업증여 특례의 경우는 대표이사로 재직 요건은 없어요. 가업 영유기간은 50%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돌아가신 날 그 전에, 10년 전에 그 가운데 5년 이상 대표로 재직해야 되고, 조세 포탈이나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자, 상속 요건. 일단 18살. 그리고 가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고기간까지 이제 상속세 신고할 거 아니야. 임원을 취임하고 바로 대표가 되면 요건은 없지만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됩니다. 납부 능력은 뭐 중견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업 상속 재산의 상속 재산 가액이 상속세액의 2배 이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가업 상속 공제 시하고 일반적인 상속하고 했을 때 얼마나 세금이 절세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영유기간
대략적으로 최대 맥시멈 30년으로. 그럼 30년 하면 500을 빠지죠.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는 이게 일괄공제가 5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5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속세 가제표준이 이제 595억이고 세율은 50%에 신고세액공제 2급 산출세액의 3% 정도 해주죠. 그래서 284억이 나오고 가압상속공제는 뭐 500억을 빼주죠. 500억. 그리고 가표해서 또 가압적인 특례는 신고세액 공제가 없는데 여기는 신고세액 공제를 가압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1.3억 빼줘 41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가압상속 공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런 추징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압상속 공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조금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자산 처분 7년 이내 가압용 자산의 20% 이상 회사가 뭐 토지 건물이 있다. 그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 전에는 종전 10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가압용 자산의 10%, 7년은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고 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하면 안 되죠. 5%, 7% 정도 처분해야 됩니다. 일단 물려받은 가압을, 상속받은 가압을 중단하면 안 되겠죠.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거. 종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4년 이내 종사해야 되고 가압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죠. 그다음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면 안 되고 당연히 물려받은 지분을 처분하면 안 되겠죠. 지분율 감소 7년 동안 최대 주주 등에 해당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이 감소되면 안 돼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고용에 민감하잖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이 고용 감소가 하면 안 되고 직원들을 많이 자르면 안 되죠.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1900 이번에 1900이 들어왔죠.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직전 이익의 평균의 80% 미달하면 안 돼요.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1900 평균이 모두 상속 개시 연도 직전 이익의 평균에 미달하면 안 된다. 결국은 고용이 감소되면 안 돼요. 그 전에 2021년 1월 1일 전에는 10년이었어요. 이렇게 가압 상속 시 또 혜택은 뭐 일반 상속과 똑같이 연부연납이 됩니다. 2천만원 초과 신고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그러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가압 상속 재산이 50% 미만의 경우는 10년을 해주고 50% 이상이면 20년까지 맥시멈 20년까지 해주죠. 일반 상속하고 증여는 5년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씨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또 5년 분할 납부분이 안 돼요. 일반 증여세도. 그러나 가압 상속의 경우는 상속 20년까지 맥시멈 해주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는 이런 가압 상속 공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연부연납 가상금 이자는 2021년 3월 16일부터 금리가 떨어지면서 연 1.2%입니다. 자, 가압 승계 관련이 이게 가압 상속 공제가 일반 대기업, 일반 중소 중견기업이 이런 혜택이 있는데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사후 관리가 조금 복잡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가장 큰 게 사후 관리 기간이 단축됐다는 거죠. 10년에서 7년.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됐고. 그래서 업종 유지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중분류 내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이 됩니다. 자산 처분도 허용 범위를 확대했죠. 그래서 1년, 5년 내 10%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압상속 공개를 이제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년 이상 중소기업 등 그래서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최대 500억, 30년 이상이면 500까지 되죠. 사업 영유기간 차이에 따라서 상증법 18조 이하 가압증여는 조투법이 있는데 가압상속은 상증법에 있습니다. 이걸 모두 충족해야 되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에요. 5천억이 넘어버리면 중소기업 해당이 안 돼서 요건이 안 됩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개년 평균이 3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지분 조건은 50%, 상장회사는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돼요. 대표이사 재직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재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0% 10년, 그 다음에 10년 중 돌아가신 날 전에 10년 중 5년 이상 대표로 있어야 됩니다. 상속인 요건은 나이가 18세,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돌아가시 전에 2년 이전에 그 기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0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게 인정이 됩니다. 취임 기준은 신고 기간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규 기한부터 2년 내 대표로 취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2년 전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도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가업 상속 공개를 신청하자는 경우는 상속세 가세 표시 신청 신고서와 함께 아래 납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조장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업 상속 공개 및 사후 의무 요건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경우는 추징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년이죠. 가업을 종사해야 되고 지분을 유지해야 되고 가업을 유지해야 되고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최장 연부 연납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가업 상속 공개는 상증법 18조 2항에 있어요. 대통령을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그리고 중견기업은 3천억 이상 기업은 제외하죠. 10년, 20년 200억, 30년 미만은 300억, 30년 이상은 500억이죠. 영농 상속 공개도 됩니다. 영농, 영어, 영림 이 경우는 15억을 되는 거죠. 자, 가업 상속 공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종 제한이 있죠. 그래서 가업 증여 특례처럼 업종 제한이 있어요.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5천억 이하,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천억 넘으면 안 됩니다. 사업 영유기간, 개인사업자도 되죠. 20년 미만은 200억, 30년 미만은 300억, 500억은 30년 이상. 자,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아들이 2년 전에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죠. 7년 이상 사후관리죠. 2020년 1월 이후부터 자산 처분, 지분 유지, 사업 유지, 고용 확대 요건이 있습니다. 자, 가업증여 특례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생전 증여죠. 법인만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니까. 가업 상속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사후 지원입니다. 피상속인이 50% 이상, 10년 이상 주식 보유, 그리고 대표 제지. 그래서 피상속인 요건이 좀 비상장에서는 50%, 상장에서는 30%까지 되고 10년 이상 주식 보유하고 대표로 돌아가시 전에 5년 동안은 대표로 있어야 되고 50% 이런 요건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대표 요건이 있지만 그 가압증여 특례의 경우는 대표 요건이 없어요. 그러나 상속공제, 가압상속공제는 대표 요건이 있습니다. 자, 20년 1월 1일부터 상속법부터 사후관리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가압증여 특례와 가압상속공제를 또 비교도 했고 가압상속공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이던 게 7년간 사후관리가 되면서 최근에 가압상속공제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가압상속공제는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건을 최근에 중소기업들은 이제 회사가 결국은 가압상속공제가 되려면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있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경우는 가압상속공제는 상당히 절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압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